예, 오늘의 시황 브리핑 시작하겠습니다. 국내 증시 부양책이라든가 유동성 효과가 계속 이어지고 있고, 또 기본적으로 기업 실적 전망치가 계속 상향되는 그런 분위기가 나오니까 어지간한 악재는 하락하지 않는 그런 양상입니다. 오늘 그러니까 미국의 AI 주식들이 좀 변동성이 있었고, 또 AMD가 마감하고 나서 실적 전망을 좀 보수적으로 제시하면서 많이 빠졌잖아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동성과 국내 기업 실적을 이걸 틀어막으면서 끌어올렸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외국인들이 되게 많이 팔긴 했는데 특정 업종에만 매도가 집중됐고요. 나머지는 또 매수한 업종이 더 많았거든요. 그래서 외국인 매도를 좀 커버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고, 주도주가 쉬니까 대한 종목군들 금융, 태양광, 원전, 조선, 보험, 자동차, 조선 이런 등등의 종목들이 올라가서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잠깐 쉴 때 또 그 틈을 채우면서 또 지수가 올라가는 그런 역할도 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아시아 증시는 좀 엇갈리긴 했는데 우리가 유난히 강해요. 우리 다음은 호주인데, 호주는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면 반응을 좀 하는 증시거든요. 근데 호주는 그렇다 치고 우리가 유난하게 가는 우리 증시만의 어떤 강세 흐름이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죠. 코스피 지수가 장중에 마이너스까지 갔었는데 이걸 뒤집었어요. 그러니까 뒤집고 또 종가가 거의 고가 수준으로 마감이 됐는데, 오늘 특징이 대형주 지수보다 중소형주 지수가 더 올랐습니다. 그러니까 대형주 지수 1.4% 정도 올랐거든요. 근데 중형주 지수가 2.56, 소형주 지수가 2.37. 그러니까 대형주가 주춤한 걸, 대형주가 저 정도도 주춤했다라고 보기는 어려운데, 어쨌든 예전 같으면 대형주가 주춤하면 중소형주는 더 많이 이제 주춤하거나 아니면 빠지거나 이렇게 되는데, 지금은 이거 쉬면 저거 사면 되지 이런 식의 흐름이 주식시장에 만들어지고 있다. 이게 상당히 강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측면이 있죠. 코스닥 같은 경우는 장중에 플러스 마이너스를 참 여러 번 오고 가고 했었거든요. 결국에는 플러스로 마감이 됐죠. 근데 또 하나의 특징이 상승 종목 수가 비교적 높은 수준을 계속 유지했어요. 그러니까 장 초반을 제외하고는 장 12시 오후 넘어가면서부터는 상승 종목이 많은 상태가 계속해서 유지가 되는 모습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지수가 막 밀리고 할 때도 상승 종목 수가 그렇게 많이 딸려서 내려가지는 않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건 어떤 의미냐면 지수가 조금만 밀린다 그러면은 기다리고 있던 자금이 붙어가지고 종목을 좀 받아내는, 그러니까 적극적인 매수세가 주식시장에 이제 있구나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죠. 물론 이제 이거는 오늘이 그랬다라는 거고 내일 또 이럴지는 알 수는 없는데, 적어도 최근 들어서는 시장 빠지면 그냥 받아야지 이렇게 생각하는 투자자들이 많구나라는 거를 다시 한번 이제 코스피 중소형주 상승률이라든가 오늘 코스닥의 상승 종목수 추이라든가 이런 걸 통해서 또 한 번 또 확인이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 시장에서 만만치 않은 악재들이 있었거든요. 미국에서 소프트웨어주들이 빠졌잖아요. 근데 이건 아침에도 잠깐 설명드린 건데, 그 엔트로픽이라는 데서 클로드 코워크라는 걸 만들어냈는데, 이게 계약을 검토하고 규제를 준수했는지도 보고 법률 문서를 작성하는 기능까지 갖췄다. 이렇게 되면 이제 이런 거를 만들어내는 다른 소프트웨어들 업체들이 직접적인 타격을 받게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제 구글에서 텍스트라든가 이미지를 넣으면 이걸 갖다가 시뮬레이션 동영상을 보여주는, 이걸 창작하는 프로젝트 진이라는 또 프로그램을 선보였죠. 이걸로 게임을 만들 수 있으니까 게임주들도 타격을 받고, 그러니까 소프트웨어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렇게 되면 시장이 잠식되겠는데 라는 걱정이 생기게 되고, 이렇게 되면 소프트웨어 투자했던 금융사들까지도 문제가 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걱정이 좀 있었거든요. 근데 이게 또 생각을 해보면, 저건 우리나라는 주식시장 자체에 소프트웨어 산업의 비중이 높지도 않은 데다가 저 자체가 AI에 대한 어떤 수요가 준다, 아니면 반도체 가격을 떨어뜨린다, 이런 이슈는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가 미국에서는 좀 제법 큰 주제였지만 우리에는 그렇게 크게 영향을 주지는 않았고, 그 다음에 이제 AMD 실적이 나왔는데 AMD 매출, 그다음에 주당 순이익 전부 다 예상치 상회했거든요. 향후의 실적 전망도 예상치보다는 좀 높게 잡았습니다. 근데 이제 시장에서 실망했던 건 중국의 원래 매출을 거의 제로로 잡았었는데, 그러니까 중국의 매출을 더한 거예요. 그러면 중국의 매출 더했다라면 이거보다 훨씬 더 많이 잡혔어야 되는 거 아닌가? 더 많이 제시를 했어야 되는 거 아닌가라고 생각을 해서 좀 실망을 했죠. 그래서 이제 장 초반에 이것 때문에 이제 또 지수가 좀 눌리기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었는데, 시장에서는 저거 되게 엄살던 걸 같다, 실제는 저거보다 더 높게 나올 것 같고, 또 이제 리사수가 이런저런 이야기하면서 회사 쪽에서 이야기하면서 수요가 강력하다라는 메시지를 또 줬잖아요. 그래서 AMD 가지고 우리 시장이 빠질 건 아닌 것 같다, 또 시장에서는 또 그렇게 본 것 같습니다. 근데 어쨌든 중요한 건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이제 엔비디아가 오픈 AI하고 좀 갈등이 있다라고 해서 빠졌는데 그거 외를 보면 마이크로소프트, 아마존, 알파벳 이런 기업들이 소프트웨어 기업들이잖아요. 대체로 보면.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기업들인데 우리나라 시가총액 상위는 소프트웨어 기업이 없어요. 그러니까 카카오 다음 정도, 카카오하고 네이버 정도인데 시가총액 최상단에 그런 종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가총액 구조 자체가 소프트웨어 문제가 제기된다라고 하더라도 이제 크게 하락하지 않다. 또 달리 보면 예를 들어서 뭐 마이크로소프트가 급등한다고 해서 우리 증시가 또 좋은 건 아니죠. 예, 그러니까 미증시 오늘 하락 요인이 우리한테 크게 영향을 주기는 좀 애매했다. 이런 점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뉴스로는 그 엔비디아하고 오픈 AI하고 최근에 갈등설이 있죠. 실제로 그렇게 좀 관계가 예전 같지 않은 것 같긴 해요. 근데 어쨌든 엔비디아가 오픈 AI에 200억 달러를 투자한다고 하더라. 이런 보도가 나와서 갈등이 있는 것 같긴 하지만 어쨌든 할 건 다 하는 예, 그런 구조가 됐죠. 그럼 엔비디아가 오픈 AI 돈을 투자를 하면 엔비디아뿐만 아니라 소프트뱅크라든가 이런 등등의 기업들이 합산 한 1000억 달러 투자를 하거든요. 그 1000억 달러 받은 것 중에 일부는 또 엔비디아의 칩을 구매를 하게 되는 거잖아요. 서로 공생관계 이런 것들이 계속 유지가 되는구나. 이제 이런 점이 다시 한번 안도감을 주고 이 두 갈등설이 이렇게 갈등이 빚어지면 AI 투자하던 투자자들이 빠지는 거 아닌가 이런 걱정이 있었는데 이걸 좀 달래주는 재료가 됐고 그다음에 이제 머스크가 태양광 이야기를 했잖아요. 예, 우주에서는 이제 태양광으로 발전을 해야 된다. 뭐 우주 태양광 막 이런 거 나오다 보니까 오늘 뭐 아시아 증시에서 태양광주들이 난리가 났습니다. 그러니까 이거 우리나라에서도 태양광 메인, 그다음에 사업 내에서 태양광에 있는 기업들 이런 기업들의 주가가 또 일제히 급등을 했고, 다음에 이제 미국에서 우리나라 이제 원전지어라 와서 이제 그런 뉴스가 나오면서 또 원전주들이 올라가고, 그리고 오늘 뭐 반도체주가 쉬긴 했지만, 그러니까 미국에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하락한 거에 비하면은 하이닉스 별로 안 빠졌잖아요. 메모리 부족이 2028년까지 갈 수 있다고 이래버리면 보통 실적 피크 6개월 전에 주가가 고점이 나오는데 뭐 저런 이야기 나오는 거 봐서는 적어도 올해 상반기까지는 걱정 안 해도 되겠네.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수가 올라가는데 좀 어느 정도 역할을 했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뭐 주요 종목은 삼성전자가 오늘 올랐습니다. 결국에는 장중에 밀렸다가 거의 17만 원 언저리까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근데 어쨌든 오늘 반도체는 쉬었어요. 그러니까 하이닉스 빠졌고 그 반도체 주변주들도 오늘 오른 종목도 물론 있긴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쉬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근데 반도체가 쉬어도 태양광이 뭐 이런 종목들이 급등을 하면서 한화솔루션 상한가 가고 막 이런 식으로 뭐 하여튼 주변 어떤 다른 업종 쪽으로 매수가 분산이 되고, 또 그 외에 이제 테마성 종목군들 예를 들면 부동산 정책 막 이런 거 나오고 하니까 그렇게 되면 공급 늘리겠네. 공급 늘리면 아파트 많이 짓겠네. 라고 하면서 또 뭐 레미콘, 시멘트 이런 류의 어떤 기업들 쪽으로도 투자자들이 관심을 갖고 뭐 이런 형태로 좀 매수가 다양해지는, 그러니까 주전이 쉬니까 나머지가 열심히 일하는 뭐 그런 구도가 좀 만들어진 것도 오늘 장의 특징이었던 것 같습니다. 뭐 대형주는 오늘 삼성전자가 시총 1000억. 예, 그러니까 우선주 빼고 순수 본주만 가지고 시가총액 1000억까지 올라오는 그런 모습을 보였고, 하이닉스는 아직은 뭐 그 정도는 아니지만 삼성전자 대비 65%에 달하는 시가총액이 있죠. 근데 어쨌든 이 두 종목이 합산으로 볼 때 시총 비중이 지금 37% 정도가 넘습니다.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 주식의 3분의 1이 넘어요. 이 두 종목이. 그러니까 압도적인 점유율을 갖게 된 상황이 됐죠. 코스닥은 오늘 대단한 게 탑10에서 하락 종목 수가 5개였거든요. 근데 이럼에도 지수가 올라갔어요. 하락 종목 수 낙폭이 그렇게 만만한 게 아니었는데,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갔거든요. 근데 대충 보면 이제 제약 바이오 쪽이 좀 매도가 나오는 3천당 제약은 아예 따로 움직이는 종목이고, 제약 바이오가 마이너스 나고 2차 전지가 오늘 뭐 재료들이 있었잖아요. 뭐 해외 쪽에서 ESS 관련된 수주가 있다더라. 다음에 이제 한 증권사에서 양극재 관련해서 주목해야 된다. 뭐 이런 등등의 뉴스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2차 전지주가 또 강세를 보이면서 지수를 또 지탱해주는 그런 역할을 한 것 같습니다. 자, 수급은 오늘 외국인들이 되게 많이 팔았거든요. 1조 2천억이면 되게 많이 판 건데 특징이 뭐냐면 외국인 투자자들의 매도가 특정 업종에 집중됐어요. 그러니까 전기전자 업종만 거의 2조 원 팔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빼면, 저걸 빼고 놓고 보면 한 7천억 정도 오히려 매수로 잡히는 거고, 실제로 보면 외국인 투자자들이 매도한 업종보다 매수한 업종이 더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만약에 1조 2천억을 광범위하게 팔았으면 오늘 지수
그렇게 올리기 쉽지 않았을 겁니다. 그러니까 특정 종목을 팔고 그 종목은 다른 쪽 누가 집중적으로 사면 커버가 되는 거니까 오늘 외국인들 매도 규모 대비 이렇게 많이 빠지진 않는, 그러니까 뭐 또 그러니까 관련 종목이 빠지지도 않았고 시장 자체도 별다른 충격이 없었고, 매매 종목 보면 실제로 삼성전자 9,300억, 하이닉스 8,200억, 두 종목 합산이 거의 1조 8천억이었잖아요. 그러니까 두 종목 빼고 나면, 그러니까 우선주까지 합치면은 2조 원을 거의 이 종목들의 매도가 집중되는 그런 정도였거든요. 그래서 이걸 감안해 보면 뭐 이렇게 심각하게 뭐 문제가 있거나 그런 움직임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들인 건 두산 에너빌리티, 예, 원전 관련해서 뭔가 좀 진행이 되나 보다라고 해서 여기에 이제 매수가 많이 들어갔고, 뭐 그 외에는 이게 뭐 하여튼 전기, 전력 관련된 종목군들이 오늘 뭐 상단에 되게 많이 포진해 있는 게 특징이었습니다. 그리고 기관은 오늘 삼성전자를 받았어요. 그러니까 외국인들 많이 팔긴 했지만 기관이 받고 개인들이 사고 하면서 외국인들의 매도에도 불구하고 플러스로 돌렸고, 하이닉스도 어느 정도 매수하다 보니까 낙폭이 그렇게 크지는 않았고, 그 아래는 역시 이제 두산 에너빌리티, 예, 이런 어떤 관련된 종목군들, 전력 관련된 종목군들 뭐 이런 것들이 또 포진이 되어 있었습니다. 다음에 코스닥 쪽에서는 2차전지, 외국인들은 2차전지 담고 그 외에는 그냥 업종 내에서 엇갈렸어요. 뭐 제약바이오나 반도체나 이런 것들이 사고팔고가 좀 엇갈렸고, 기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리노공업이 1위긴 하지만 순매수 규모가 절대적으로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리고 이제 그 외에는 업종 내에서 뭐 반도체, 바이오, 사고팔고가 엇갈려서 그냥 종목별로, 예, 종목별로 엇갈렸다. 뭐 이렇게 이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뭐 요약을 해보면 일단 미국에서는 AMD 실적이 잘 나왔지만 실망했다라는 반응이 당장 있었고, 또 다음에 소프트웨어 관련해서 이게 지난주부터 계속해서 제기가 되는 이슈긴 하거든요. 이게 AI가 소프트웨어 잡겠다고 뭐 이런 어떤 뉴스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거 이제 우려가 주식시장에 어떤 형태로 반영이 될 거냐, 그러니까 반짝 반영되고 끝이냐, 아니면은 그냥 쭉 가냐. 근데 지금 미국 시장이 그냥 박스권이잖아요. 예, 그냥 박스권에 갇혀 있는 정도라서 어떤 이슈 가지고 뭐 좋다 나쁘다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닌 것 같긴 하거든요. 근데 이제 여기서 하나 걱정되는 거 이제 트럼프죠. 그러니까 일단 주초에 트럼프가 좀 조용한데, 이 사람이 이제 그 아직은 대법원 판결 나올 시점은 20일경이니까 이제 이번 주 넘어가고 다음 주 넘어가면 또 뭔가 또 발언을 막 할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이제 트럼프 변수가 아직까지는 잠잠한 거, 요건 좀 다행스러운 대목이고, 그 다음에 어제 그 반도체가 막 삼성전자 11% 올라가고 했는데 그 다음날 쳐놓고는 굉장히 선방한 거거든요. 예, 근데 이제 숨고르기 이후에 그러니까 이 종목군들을 대안하는 게 이제 또 다른 종목들이 나오면서 지수를 올렸잖아요. 근데 숨고르기가 너무 가게 되면 그게 이제 쉼표가 아니라 이제 멈춤이 돼버릴 수도 있으니까 이제 그 이후에 흐름이 어떻게 나오느냐. 그리고 또는 이게 쉴 때 그냥 다른 종목이 맹렬하게 지수를 또 만들어주면 되거든요. 뭐 태양광, 보험, 건설, 제약 등등의 종목군들이 오늘 선방을 했는데 반대 시소가 이제 반도체가 된 거고, 그러니까 이런 어떤 시소 구도에서 이제 또 어느 쪽으로 또 이제 반도체가 다시 치고 나가는지, 그러니까 이게 끊어지면 안 돼요. 어쨌든 끊어지지 않고 계속 가는 게 중요한데, 다만 이제 내일 모닝 브리핑에 설명드리겠습니다만 이제 코스피는 아마 금요일이나 다음 주 초에 ADR상 과매수권으로 갈 것 같거든요. 그래서 상승 종목이 많은 날보다는 이제 상승 종목 많은 날이 조금 줄어들 가능성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조금씩 이제 차별화 장세가 될 수 있어서, 그러니까 차별화 때 어느 쪽이 메인이 돼서 시장을 또 주도할 건지, 요것도 이제 관찰이 필요한 시기라서 이런 부분들도 같이 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근데 제가 이제 오늘 보여드리고 싶은 건 뭐냐면, 삼성전자 실적을 제가 갑자기 논하겠다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제가 그 여러분들한테 지수를 예측해 놓을 때 그 연말인가요? 하여튼 그때 코스피 지수를 5,400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제가 예상치를 그때 상향 조정할 때 말씀을 뭘로 드렸냐면, 그 예상되는 코스피의 이익 전망치가 바뀌어가지고 더 높여야 될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면서 5,400. 사실 지금 그 PBR 가지고 지수를 예상하는 거는 의미는 없어졌어요. 지금까지 실적이 강력하게 매출이 올라가는 장에서는 자산 가치보다는 실적으로 보는 게 합리적이긴 하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가치로 보면 지금 삼성전자가 주당 순이익을 올해 같은 경우 2만 원 정도 예상하고 있거든요. 근데 실적이 저거는 너무 보수적으로 잡은 실적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지금 나오고 있는 실적의 상단으로 보면은 주당 순이익이 2,500원, 25,000원까지도 가능하게 되거든요. 그리고 삼성전자가 벌어들이는 돈을 감안해 보면 현금 자산이 엄청나게 또 들어오는 거니까
또 PBR도 올라가게 되는 거고, 그렇게 돼서 지금에서는 제가 또 추가로 제가 이제 기존에 전망했던 게 이제 5,400 정도였는데 상향 조정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이게 뭐 제가 전망하는 게 뭐 의미는 없는데 그냥 이제 재미삼아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상향 조정한 건 여기서 15% 정도. 예, 그래서 이제 6천 이상까지도 이제 실적의 변화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또 달라질 수는 있는데 그러니까 그 정도로 좀 바뀔 것 같아서 오늘 저도 뭐 증권사 있다가 나오고 지금 전업하는 뭐 동생들, 뭐 후배들 이런 친구들하고 이런저런 이야기 하는데 부동산 정책만 잘 돌아가면 주식시장에 돈이 막 들어오면 지수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올라갈 수도 있겠구나라는 이야기를 오늘 했고 그다음에 이제 저나 뭐 그 후배나 나이가 적지는 않으니까 오늘 어떤 얘기를 했냐면 저희 세대에서는 주식시장의 큰 상승, 또 제가 대학 다닐 때부터 생각을 해보면 큰 상승을 3번 봤거든요. 기존까지. 이번 빼고. 그러니까 IMF 때랑 그 다음에 이제 IT 버블 막 연결되고 그 다음에 이제 금융위기 2008년도 리먼 사태 때, 그다음에 코로나 폭락 이후에 이제 올라갈 때 3번을 봤어요. 근데 이번이 4번째거든요. 근데 4번째인데 장이 틀려요. 기존에는 폭락 이후에 올라가는 장이었는데 지금은 폭락이 아닌 상태에서 올라온 장으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오늘도 잠깐 둘이 그런 얘기를 했는데 우리 생애는 마지막 장인 기회인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그러니까 우리 생애 앞으로 상승장이 없다는 게 아니라 저희가 이제 팔팔한 나이에서 맞이할 수 있는 기회인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둘이 좀 해서 그러니까 좀 뭐 여러분들한테는 몇 번 더 기회가 있을 것 같긴 한데 하여튼 이번 기회에 좋은 종목군들 잘 추려가지고 또 기회를 좀 잘 살리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머니 무브가 되도록 돈이 잘 들어오도록 실적 추정치가 계속 살아있는지 그리고 정책이 주식시장으로 자금을 몰아올 수 있는 그런 정책이 잘 이어지는지를 또 보면서 이거 아니겠다, 안 되겠다 또는 더 되겠다 이런 것들이 뭐 좀 바뀔 것 같으니까 그때마다 또 내용을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저는 또 다음에 뵙겠습니다. 이 방송 구독하기와 좋아요 꼭 부탁드립니다. 특히 구독하기 꼭 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